자, 다음은요. 어제 저녁에 이 내용을 들으신 분이 참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 녹취록 보도였습니다, 어제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전체 7시간 녹취록을 다 공개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지금요. 먼저 첫 번째 기사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캠프로 와라. 내가 시키는 거 해야지. 이런 얘기, 녹취록 중에 있는 내용이죠. 지금 이 한겨레 보도는요, 어제 MBC 보도 내용과 함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입수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요. 7시간 중에 있는 내용.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50여 차례 통화한 기자에게 국정원처럼 몰래 알아와라. 그리고요, 1억도 줄 수 있다. 잘하면. 뭔가 경선에서 와서 역할을 해달라는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자리 제안을 했다. 우리 친오빠라든가 몇이 다 조직. 1등, 여기서 말하는 1등은 이제 윤석열 후보를 얘기해요. 1등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1등인데 뭐 이거 쉽지 않다. 뭐 어떤 이런 경고도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너무 아마추어다. 뭔가 불만 표시를 합니다. 이 캠프와 관련해서. 다음 화면으로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 관련 내용을 좀 더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녹취록 중에 일부입니다. 뭐 이렇게 통화 가능할까요 하니까 뭐 쭉 얘기하다가 우리가 대통령 되면 이 통화한 기자 거기도 좋지. 뭐 이 경쟁 후보 얘기를 꺼내면서 그쪽이 된다고 뭐 챙겨줄 것 같아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잘하면 억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 아무튼 경선 캠프 운영하면서 이런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박근혜 탄핵시킨 건 보수다. 바보들이 진보가 했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뭐 어떤 현안에 대한 의견일 수 있어요. 일단 이거는요. 일단 이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홍경희 대변인께요. 일단 내용을 좀 좁혀서 캠프 운영과 관련된 걸로 보이는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일단 캠프에 뭔가 관여한 정황으로 볼 것인가? 아니다. 뭐 그 정도 얘기는 뭐 후보의 부인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입장이 좀 나눠진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저도 어저께 일단 방송을 좀 청취를 했습니다. 예. 청취를 했고 일단 청취를 해보고 나서 느꼈던 소감은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예. 특별하게 좀 주목해 볼 것들이 좀 몇 가지가 보였다. 예. 판단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셨던 어떤 캠프에 지금 개입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캠프라고 하는 것이 선대본 조직이 있고 그 예. 이하에 어떤 각각의 산하 위원회들을 구성을 해서 예. 정식 임명을 하고 돌아가는 공적 조직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것이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어떤 무게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떤 캠프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들이고 어떤 사람을 해촉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절차에 입각해서 예.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제 이제 잠깐 뭐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은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어떤 후보의 부인을 통해 가지고 예. 어떤 비선의 어떤 조직이 캠프에서 가동이 되고 있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저는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말한 캠프는 시기상으로 뭐 7월 그 정도 발언이 많은 거 봐서는 경선 캠프로 일단 추정은 돼요. 그 얘기를 네네. 한 걸로. 네네.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라든지 어떤 선대위 차원의 공식적인 어떤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아무래도 오늘 질문을 받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기서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요. 앞서서 동아일보 기사 봤는데요.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기사는 어제 녹취록의 주요 내용을 좀 정리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경선 및 선대에 관련해서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 관련 얘기도 있어요. 뭐 본인이 오고 싶어 해서 먹을 거 있는 잔치판에 오는 거지.
선거 캠프 운영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대통령 되면 뭔가 득을 본다 이런 얘기하면서요. 그다음에 유튜버 중에 관리해야 할 애들 좀 나한테 명단 주면 내가 빨리 보내서 관리하라고 할게. 이 정도 되면 뭔가를 계속 경선, 캠프와 관련해서 뭔가 일을 한 듯한 정황이 좀 보여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본인 관련 의혹도 해명을 했어요. 뭐 나이트클럽 가는 것도 싫어한다. 그리고 또 이 얘기도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 탄핵을 시킨 건 보수다. 근데 바보 같은 것들이 진보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시켰다고 생각하는데 보수 내에서 탄핵시킨 거다. 이건 뭐 정치적 견해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얘기도 있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조국 수사를 그렇게 크게 펼칠 게 아닌데 뭐 유시민 뭐 이런 데서 존재감을 높이려고 계속 키워가지고 사실 조국의 적은 민주당.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 관련, 조국 사태 관련해서는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는 보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지금까지 어떤 정치권에서 갖고 생각하는 완전 반대 방향의 얘기를 했어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일단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어요. 다음 기사는 반응을 좀 싣고 있는데 어제 이 내용이 공개가 됐죠. 그 이후에 여당은 침묵, 야당은 뭐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 정도 내용 가지고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신경민 전 의원께요. 왜 여당은 어제 이 녹취록이 막상 공개된 뒤에 침묵을 한 겁니까? 어떤 이유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가처분 있었고요. 예. 그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에 가가지고 뭐 난리를 치고 한 거에 예. 비해서는 사실 내용이 그 기대보다는 좀 미흡했다. 좀 적었다. 네, 적었습니다. 아. 그래서 MBC 특히 또 MBC 보도는 굉장히 자제가 됐고 이 경위를 설명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했는데 어저께 사실 40분 정도의 프로그램인데요. 예. 20분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한 20여 분 정도 된 근데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앞부분이 어. 이 경위에 대해서 녹음의 경위, 녹음이 어떻게 해서 MBC로 넘어오게 됐고 하면 또 이 문제 어저께 이름을 다 밝혔더라고요. 이명수 기자의 인터뷰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상당 부분이 할애가 됐고요. 그런 점에서는 MBC도 좀 약간 위축이 돼 있었다라는 느낌을 좀 그럼 받았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도를 한 거다. 굉장히 조심했죠. 굉장히 조심했고 예. 내용도 기대했던 것보다도 이제 많이 여러 가지 또 법원에서 하지 예. 말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제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저렇게 따졌을 때 일단은 수위가 기대는 굉장히 높았죠. 이거 나오면은 그냥 한 방에 훅 간다라는 그런 기대와 예상이 있었는데 그거에 전혀 미치지 못해서 아마 이걸 본 분들이 어저께 시청률이 17%가 넘게 나왔습니다. 닐슨에서 한 굉장히 높은 거네요. 네, 보통 1%에서 3%의 시청률을 기록을 했던 프로그램이 17%가 넘었으니까요. 엄청난 시청률을 보였는데 비해서 내용은 못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분위기는 아니 이 정도밖에 아닌 건가? 이래서 침묵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조국 부분을 예. 금방 우리가 민주당이 봤듯이 조국 네. 전 장관의 적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관련된 것이 이제 조국 수사 관련해서 예.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김건희 씨의 독자적이고 개인적인 판단이냐 아니면은 남편인 예. 윤 후보로부터 들은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을 현재로서는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죠. 오늘 아마 이 얘기가 틀림없이 나올 텐데요. 이게 그 사이에 조국 수사를 윤석열 총장과 서울지검장을 지낸 사람이 이렇게까지 했을 때는 예.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음모설이 있었거든요. 예. 이 음모설을 뒷받침해 주는 얘기입니다. 결국 조국 수사는 예.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된 데는 조국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설들이 돌아다녔는데 이 얘기를 어저께 공식적으로 예. 공개적으로 김건희 씨가 거론을 한 겁니다. 어. 근데 이제 이 스토리는 뭐 굉장히 복잡하고 예. 만화 같거나 소설 같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옮길 만한 거리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예.
이것을 또 믿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이 있어야 될 거고요. 오늘 지금 윤 후보가 설명해야 될 부분이 꽤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몇 가지 있는 부분 중에서 굉장히 예. 중요한 대목이 조국 수사 부분이 아닌가 싶고 이것은 윤 후보가 직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코멘트를 하지 않고 넘어가기는 좀 어려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수사가 굉장히 생각보다 커졌다. 좀 굉장히 뭐 여기 말하면 취지를 보면 좀 심하게 한 면이 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신경민 의원이 민주당이 키웠다 그랬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이건 어떻게 보세요? 내부의 권력 투쟁의 결과라고 보는 거죠. 아, 근데 그래서 그 이건- 시각에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건 좀 소설 같은 얘기들이 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는 예.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 이게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검찰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했을 때는 예. 틀림없이 뭔가 있을 것이다. 아. 라는 이 한간의 믿음이 있거든요. 예. 이 믿음을 보완해 주는 얘기를 어저께 김건희 씨가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당도 이제 이해관계자가 돼 있고요. 사실은 홍준표 의원도 사실은 이거와 관련해서 앞서서 비슷한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반응이 이런 상황에 대한 반응이 어제도 있었고 이게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지금요. 선아람 변호사.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갈래인데 앞서서 했던 경선 캠프, 그러니까 캠프에 뭔가 관여한 듯한 발언을 계속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저희가 좀 예.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예. 민주당에서는 마치 이 부분을 가지고 비선실세 프레임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 원래부터 친한 사이입니다. 후보자랑 친해야 되는 사이죠. 예. 그래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17년에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면요. 나는 아내 빼고는 비선실세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내는 당연한 비선실세다라는 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뭐 국민의당에서도 안철수 후보의 그 와이프 되시는 김미경 교수님 같은 경우도 예. 캠프 운영이나 뭐 선거전 전반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또 정치권에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와이프가 남편 선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뭐 소개도 시켜주기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하는 것을 왜 꼭 나쁘게만 생각할 그러면은 일인가? 1억을 주겠다, 억을 주겠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도 말씀드리자면은 예. 저는 이 내용, 이 방송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예. 텍스트나 기사로만 접하지 마시고 한번 음성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라는 분과 예. 나름대로 인간적인 친분 관계 그리고 신뢰 관계가 쌓였기 때문에 예. 이분을 불러다가 뭐 선거에 관한 강의를 듣기도 하고 예.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같이 와서 일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인간적인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이게 실제 음성으로 들으면 예. 뭐 어떤 정치적으로 막 이해관계가 있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나름대로 신뢰하고 친한 분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러면은 하나 추가 질문 드릴게요. 네네. 지금 여러 가지 캠프가 나오는데 이제 경선 캠프가 있고요. 근데 후보가 된 이후에 정식으로 선대위가 꾸려지잖아요. 당 네. 차원의 소집. 근데 앞서서 말하는 거는 경선 캠프를 위주로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경선 캠프 말고 일종의 다른 조직이 가동된 거 아니냐. 이 녹취록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예. 후보의 와이프라면 뭐 예. 좋은 사람을 자기가 뭐 알고 있다면 캠프에 추천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예.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 녹취만 놓고 봤을 때는 아주 그렇게 딱딱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텍스트로 옮겨 놓으면은 뭔가 아주 정치적으로 느껴지지만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와서 일해달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후보자의 배우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저도 제 선거를 치르면서도 예. 제 와이프가 아는 지인 추천도 받아서 뭐 보강을 하기도 하고 예, 제가 예. 따로 만나보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추천해서 그걸 선대위 차원에서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하는 절차를 거쳐서 얼마든지 모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자체로는 뭐 특별히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국민의힘 분들의 밤에 이제 반응들이 이제 기자들이 취재하고 그러니까 뭐 이 정도 가지고는요 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밤에는요. 앞서서 봤던 그 녹취록 요약한 표를 다시 한번 좀 불러오겠습니다. 이 맨 앞부분에 있는 이른바 이제 미투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얘기도 있었어요.
미투 터지는 게 다 돈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냐? 보수는 돈을 준다. 그럼 뭐예요? 진보는 돈을 안 줘서 터졌다. 뭐 이런 취지로 연결이 돼요. 사람 살아가는 게 너무 삭막하다. 난 안희정 불쌍하더구만, 솔직히. 그러면서 이게 보수는 뭔가 돈도 주고 잘 챙겨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 불거지지만 반면에 진보는 뭔가 안 챙겨주니까 일이 터진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합니다. 윤교호 의원님, 이 부분에 집중해서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남성 우위 문화에 젖어 있고 또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는 사람들을 마초라는 영어 표현 있어요. 예. 마초이즘이라는 뭐 개념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고에 젖어 있는 참 독특한 분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는 남자들끼리 그냥 술자석에서 술잔 기울이면서 자기들끼리 뭐 깔깔거린다고 얘기하면 좀 심할 수 있고요. 자기들끼리 그냥 할 수 있는 정도의 얘기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의 부인이 저런 자유분방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는 참 독특하긴 하다. 저는 이번 이 녹취록을 보면서 예. 김건희 씨가 얼마나 의지할 데가 없고 외로웠으면 저렇게 기자라고 신분을 밝혔는데도 예. 뭐 52차례나 그렇죠. 통화를 할까. 그게 좀 쌓인 게 한 7시간이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 작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7월부터 12월이면 당내 경선 한창이고 그렇죠. 윤 후보가 대선 후보로 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굉장히 당에 또 선대의 혼란도 있었고 막 복잡한 그러니까. 시기였어요. 그러면 캠프 아니라 뭐라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려고 발진을 했으면 예. 아까 뭐 후보의 부인은 뭐 가장 중요한 비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우리 천하람 변호사 얘기하셨으니까 예. 국민의힘 쪽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러면 후보 부인만큼 철저하게 백업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후보만큼이나 그럼 이 모습 자체가 관리가 제대로 안 안 돼 된 있는 거다. 거죠. 그냥 방치가 돼 있거나 아니면 김건희 씨의 역할이나 목소리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세다. 내가 알아서 처신하겠다. 내가 알아서 행동하겠다. 왜 나에게 이렇게 관여하려고 하느냐? 예. 라는 식의 혹시 그런 생각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들게 해요. 저는 저런 예. 대화를 보면서 그런 점에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넘어가기에는 예. 제가 보기엔 상당히 아마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에게는 실망감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신경민 전 의원께서 발언 기회 요청하셨는데 말씀하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은 인상보다는 훨씬 더 좀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번 대선은 유튜브하고 예. 이 SNS 중에서도 최첨단의 SNS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예. 제가 이 녹음을 듣기 전에는 김건희 씨가 유튜브에 대해서 또 유튜브가 지금 미디어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 이해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걸 의심을 했었는데 예. 어제 이걸 들으면서 든 생각은 확실하게 들은 것은 이겁니다. 김건희 씨는 이 이명수 기자가 속해 있는 서울의 소리가 어떤 성격의 매체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김건희 씨의 생각은 이 매체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 매체를 이용을 해서 예. 경선에서의 캠프 그리고 그다음에 선대위에서 이 유튜브 정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예. 대한 분명한 목표와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돈을 지금 강연을 요청을 해가지고 예. 105만 원을 준 걸로 어제 나오잖아요. 분명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특히 민주당에 가까운 유튜버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서초동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한 거고요. 대개 이 선대위나 캠프건 간에 돌아가는 게 예. 처음에 손을 맞추다 보면 좀 안 돌아갑니다. 예. 이것을 분명히 의식을 하고 선대위와 캠프를 내가 의도하는 대로 끌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유튜브 정치에 내가 어떤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의식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공개가 될 예. 거라는 것도
혹시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것도 의식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게 완전히 둘 사이의 사적인 대화로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도 분명히 조금은 의식하고 있었다라고 보고요. 이것은 그냥 선거에 관여를 했다. 배우자로서 관여했다라는 천 변호사의 생각은 이건 변명이고요. 실제로는 굉장히 깊이 예. 관여했고 이것을 윤 후보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의혹 제기를 좀 해주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정황상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천하람 변호사께서 뭔가 반론 또는 뭐 추가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시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민주당에서 이게 태세 전환이 있는 것이 예. 뭔가 큰 거가 나올 것 같다가 이제 본인들의 기대한 것만큼 안 나오니까 오히려 김건희 씨가 이런 것을 예상하거나 연출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예. 여권 인사들이 계세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 김건희 씨가 정치 구단이죠. 이걸 이런 식으로 정말 기자분을 예. 조종해서 이렇게 공개될 걸 예상하고 했다 그러면요. 그리고 실제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에 법원에서 방송을 금지시킨 부분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떤 거대한 것이 있다고 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직접 들어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신 의원님께서 뭔가 이걸 어떤 공식적으로 거론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 얼마든지 보기에 따라서는 뭐 이건 그냥 사적 대화입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쓰는 호칭이나 이런 부분도 동생, 누님, 뭐 누나 그러네. 이런 그런 식의 표현이 등장했어요. 네, 표현들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게 공개될 거를 염두에 두고 어떤 전략적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편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유튜브 정치 이런 부분 얘기하셨지만 예. 보시면 저는 오히려 김건희 씨가 유튜브에 대해서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서울의 소리에 대해서도 한쪽 편의 빵빠르만 너무 되지 마라. 그리고 대표적인 극우 유튜브라고 할 수 있는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보면 김건희 씨가 또 유튜브에 대해서 전략적인 어떤 선거 전술적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의 예. 보편 타당한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게 아닌가. 이걸 너무 우리가 정치적으로 예.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용 공개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어제 밤이죠. 그리고 오늘 정도 어떤 반응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한번 기다려 보고요. 표를 다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데 맨 아랫부분입니다. 본인 관련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본인은 나이트클럽 가는 것도 싫어하는 성격이다. 종일 클래식만 틀어놓고 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시간에 차라리 책을 읽고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도사요? 뭐 이런 표현이 딱 눈에 약간 좀 귀를 잡았죠. 그래서 아니 책 읽는 거 클래식까지는 그러면 조용히 뭔가 사색을 하는 걸 좋아하나 보다는데 갑자기 도사들 얘기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죠.